자, 저번 주에 저희가 이론적인 부분들 배웠거든요. ABC 커팅웨이로 해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배웠는데 그 전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가정입니다. 네. 저번 주에 저희가 뭘 했냐면 ABC 커팅웨이를 기본으로 해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리캡을 하고 리캡이 끝난 다음에 저기 보면은 지금 거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원 멤버만큼 저쪽에 거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보드마카를 나눠드렸어요. 이 보드마카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셔야 되고요. 이 보드마카를 이용해서 거울에다가 내가 오늘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필기할 시간을 드릴 거예요. 5분 정도 드리면 그 필기할 내용들을 보드마카로 이용해서 거울에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명씩 발표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들을 다시 가져가는 걸 하도록 하겠고요. 너무 딥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제한 시간이라는 게 5분이기 때문에 5분 내에 1분이 됐던 2분이 됐던 3분이 됐건 심플하게 설명하셔도 돼요. 심플하게 설명해도 되는데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걸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드 렉처를 하는 거고 실제 사슨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드 렉처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사슨 아카데미 가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칠판을 다 갖다 놓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학생들이 가서 자기가 오늘 발표할 내용들에 대해서 다 적거든요. 적어서 발표를 다 해요. 맡은 파트별로. 그래서 발표를 하고 나면 이제 그때가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쌤이 얘기했던 대로 그때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나한테 봤을 때, 이거는 이거야 라고 명확할 수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저번에 배웠던 내용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자, 본 스트럭처, 그 다음에 사이코놀리지, 그 다음에 적합성, 헤드식, 테크닉, 다이나믹스, 섹션, 쉐입, 지오메트리, 핸들바지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뼈의 구조는 전반적으로 사람의 두상 위에, 두상이라는 두개골 뼈 위에 모발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두상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느 포인트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좀 중요한 게 측두골, 그 다음에 후두골, 위양돌기, 두정골, 그 다음에 전두골,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전두골, 이런데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자, 심리학의 1, 2, 3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10%의 능력과 90%의 심리학의 미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1단계가 듣고 관찰하는 단계다라고 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고, 자, 2단계는 정보를 반복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을 구체화해서 찾아주는 단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3단계는 2단계에서 얻은 결론들을 중심으로 고객의 동의를 얻어서 실행에 옮기는 단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리학에 있어서. 그리고 적합성은 고객의 개성이나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현재 거기에 갖고 있는 얼굴형이나 모질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디자인적 관점에서 보는 좋은 디자인도 있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고객에게 적합한 디자인을 찾아주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헤드식 키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어요. 우리가 약속처럼 하는 거다라고 설명드렸었고요. 그리고 A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라인이라고 부르고 중력에 의해서 떨어졌을 때 모발이 한 점에서 한 선에서 만난다. 그래서 이 라인의 종류는 스퀘어 라운드 트라이앵글이 있고 시작 지점의 포인트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라듀에이션에 대해서 설명했고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인터널, 그 다음에 익스테리어를 담당하는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거 워크할 때 활용해 보신 적 있나요? 저 이번에 머리 잘랐을 때 여기 뒷부분에 떨어지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을 사용을 한 거거든요. 윤아쌤이 잘라줬는데 평상시보다 두상의 코너를 좀 더 부각시켜서 볼륨감을 만들기 위해서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을 만든 거거든요. 이런 거는 단순히 여자 커트뿐만 아니라 남성 커트 그리고 전반적인 모든 테크닉에서 다 활용할 수 있고 이거 조금 어려워해서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기 안에가 인테리어고요. 여기가 익스테리어예요. 여기가 외창,
여기가 내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옆머리 잘린 게 지금 굉장히 무게감이 낮게 쌓여있는 그런 느낌들이 아니라 무게감이 위쪽, 두상 위쪽에 옥시피탈 부분 위쪽으로 지금 쌓여있잖아요. 백포인트에서 골든포인트 사이에 무게감이 잡혀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안쪽에 높아져 있는 안쪽 디자인을 인테리어, 인터널 그라듀에이션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상에 있어서 이 안쪽에 여기가 보이려면 층이 낮아야 보여요? 층이 높아야 보여요? 높아야 보이죠. 그래서 인터널 그라듀에이션, 인테리어를 보여주는 인터널 그라듀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 같은 경우는 외장, 말 그대로 밖에서 보이는 아웃라인의 디자인. 낮은 부분에서 무게감이 쌓여 있잖아요. 그 낮은 부분 무게감이 쌓여 있을 때 당연히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은 안에 내 측면이 보이지 않아요. 외 벽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 익스테리어 이렇게 불러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친구들이 있어 간단하게 부연 설명 드렸고요. 네, 유연이 보고 있는 거야. 유연이 무슨 생각하나 해서. 자,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에 대한 정의. 이거 제가 워크북 아까 여러분들이 티처스 트레이닝북 갖고 온 거 좀 잠깐 확인해 봤더니 이 노트 정리하는 파트에 있어서 그라듀에이션이랑 엘리베이션이랑 좀 다르게 정리하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엘리베이션 파트에 익스터널이랑 인터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그때 그 민지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드렸지만 엘리베이션은 두상에서 중력을 거슬러서 모발을 들어주는 그냥 모든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여러분들이 정리한 이 내용은 사실 그라듀에이션에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엘리베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티처스 트레이닝 북을 보면은요. 엘리베이션이라는 부분이 어디에 정리되어 있냐면 여기에 정리되어 있거든요. 엘리베이션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원래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잘못 작성하신 분들은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맞아, 제대로 했죠? 그래서 엘리베이션은 사실 그라듀에이션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티처스 트레이닝 북에 있는 그 내용 들어가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라듀에이션의 지오메트리, 라운드, 스퀘어, 트라이앵글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플랫, 컨벡스, 컨케이브에 대해서 레이어 설명했었고요. 그리고 핸드바디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레이어를 자를 때 손가락의 위치, 바디 포지션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했었고요. 다이나믹스가 이제 엘리베이션에 대한 설명이었죠. 두상에서 얼마나 들어주는지. 그때 그 들어주려면 왜 여기에서 텐션이랑 커팅 앵글이 나오냐면 엘리베이션을 주려면은요. 지면에서 두상에서 모발을 들어 올려서 엘리베이션을 주려면 텐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무조건 들어가요. 텐션 안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커팅 앵글이 중요해져요, 안 중요해져요? 중요해져요. 이 커팅 앵글의 핸들 포지션이랑도 연관이 많은데 원랭스라고 하는 라인 테크닉을 자를 때는 팜 투 플로어, 그 다음에 그라듀에이션을 자를 때는 팜 투 팜, 손바닥을 보는 팜 투 팜, 그 다음에 레이어를 자를 때는 오버 더 핑거로 변하기 때문에 커팅 앵글이 중요하죠. 왜? 팜 투 플로어로 라인을 자를 때는 커팅 앵글이 어디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르는 면과 내 바디 포지션과 아이 앵글이 동일선상에 있어야 된다 했죠. 모든 선이 동일선상에. 그라듀에이션은 어떻게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 손의 위치가 내 눈의 위치보다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죠. 그럼 레이어 같은 경우는 손의 위치가 높을수록 유리해요, 낮을수록 유리해요? 높을수록 유리해요. 두상에 있어서 높게 들었을 때.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내 눈높이가 가장 이상적인 건 나의 눈높이가 잡는 커팅 앵글과 동일선상에 있게끔 오버 더 핑거로 잡았을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션은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다이나믹스에 대한 영향이 좀 크고요. 그래서 엘리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따가 수정을 해서 한번 쉬는 시간 있으면 수정을 좀 해서 하거나 아니면 다음 주 내로 수정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쉐입에 대한 건 정리했기 때문에 패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버 디렉션, 다이나믹스에서 이제 오버 디렉션 얘기했죠. 이것도 민지 선생님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은요. 엘리베이션은 호리존탈 섹션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호리존탈 섹션에. 그리고 디렉션은 버티컬 섹션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엘리베이션은요. 자연 각도로 떨어졌을 때 얼마만큼 들어주는지에 대한 영향력이고요. 오버 디렉션 같은 경우는요. 원래 모발을 들었을 때 중력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위치를 벗어나게 밀어주면 오버 디렉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워드 오버 디렉션이 있고 리버스 오버 디렉션이 있다. 그리고 스퀘어 오버 디렉션이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쉐입에 대한 영향이 크고요. 쉐입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또 발의 위치다라고 설명했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리캡하고 다음은 마지막은 섹션에 대한 설명을 해줬죠. 자, 버티칼, 다이애고널, 호리존탈인데 호리존탈은 대부분의 무게감을 형성해 주는데 사용이 되고요. 다이애고널은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방향성. 그다음 버티칼 같은 경우는 가벼움을 주고 전체적인 무브먼트를 만들어주는데 활용되는 섹션이다. 그래서 섹션의 활용도에 따라서 커트의 테크닉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섹션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요. 지오메트리 부분은 이제 뭐 A, B, C가 만났을 때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까지 저희가 이제 제출해야 되는 트레이닝북 안에 다 정리되어 있으면 됐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 테크닉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A 테크닉이라고 하는 라인 테크닉은요, 어떤 테크닉이에요? 응? 그쵸. 아웃라인의 쉐입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웃라인의 쉐입을 결정하는 테크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진행하기 전에 내용을 좀 맞추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리를 2번 이동할 수는 없으니까.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예빈님부터 시작할 거고요. 자, ABC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와서 같이 들을게요. 일단 테크닉 세 가지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테크닉에는 ABC 세 가지가 있고요. 라인 테크닉은 무중력 상태에서 층이 없이 커트선이 동일선상에서 되는 무거운 커트이고 헤드시트를 그렸을 때 라인이 일자로 떨어지는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그라듀에이션은 1도에서 89도로 들어서 하단부가 짧고 위쪽이 길어져서 무게감이 점차 쌓이는 커트입니다. 레이어는 두 삼각에서 90도 이상 들어서 무게감을 제거하는 가벼운 커트입니다. 네. 자, 틀린 부분만 수정해 줄게요. 첫 번째는 중력 상태예요, 중력 상태. 무중력은 우주인 줄. 예. 무중력 상태에서가 아니라 중력 상태에서 중력에서 떨어졌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고요. 맞아요. 이것도 하단부가 짧고 위에가 길어지는 커트다. 이거 너무 잘 설명해 줬어요.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그라듀에이션을 표현할 때 특정 구간에 무게감을 쌓아줘서 볼륨을 형성해주는 커트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밑에가 짧고 위에가 점차적으로 길어지는 커트다라고 설명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캐드시이 약간 이렇게 그려졌어야 돼. 그럼 이렇게 그려졌어야 돼. 이렇게 요것만 체크했었으면 돼요. 그래서 너무 잘했고요. 뭐 레이어는 뭐 별게 없었으니까 레이어는 뭐 약간 그래도 플랫이랑 뭐 약간 컨벡스랑 컨케이브 정도도 있다. 약간 이렇게. 아, 그래요? 잘했어요. 근데 잘했고 너무 딥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잘했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스로 넘어갈게요. 자, 다이나믹스. 네. 네, 설명해 주시면 돼요. 다이나믹스는 엘리베이션, 텐션, 커팅 앵글, 오버 디렉션이 있는데 이제 엘리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중력에 의해 모발이 떨어졌을 때 이제 그보다 들어주는 것을 말을 하면서 모든 각도를 아우르면서 그라데이션 레이어에 주 사용이 되는데 라인 커트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정해진 각은 따로 없고 호리존탈로 주로 들어서 체킹을 하면 됩니다. 텐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발에 가해지는 힘의 강도인데 손가락, 빗살, 빗등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모질, 모류, 두상에 따라 점핑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텐션은 아웃라인을 결정하는 주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커팅 앵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 바디 포지션, 손으로 팜 투 플로어, 오버 더 핑거 이렇게 그림 너무 귀여운데? 그림으로 그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상에 따라 저희가 두상이 고객님들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두상에 따라 이제 다르게 같은 디자인이라도 다르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버 디렉션은 뒤쪽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거지만 엘리베이션이랑 다르게 버티컷 앞쪽이나 뒤쪽으로 당겨와서 자르는 커트를 말합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 설명해 주셨고, 한 가지만 여기에서 추가로 부연 설명하자면, 이거에 대해서 정해진 건 아닌데, 라인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엘리베이션 자체는 두상에서 들어주기 때문에 그 라인 테크닉이라고 얘기하는 테크닉과는 좀 상반되는 테크닉이고, 근데 라인 테크닉을 자를 때 실제로 두상의 형태나 모를 교정하기 위해서 엘리베이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라인에서 엘리베이션 때문에 라인도 포함된다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라인 테크닉 자체가 각도가 0도인 커트를 얘기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맞다 아니다 하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시술자가 정확하게 자기의 기준치만 명확하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잘 정리해 줬고요. 감사해요. 뛰어난 그림심력. 네, 2번 감동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버 디렉션 하나쌤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생각한 오버 디렉션은 모발을 그냥 빗질을 해서 정사각으로 떨어뜨려 놨을 때 그 좌우로 움직이면서 길이를 조절하거나 형태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버 디렉션 할 때는 바디 포지션이나 빗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운드 형태가 있고 스퀘어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보통 라운드 같은 경우는 코너가 없고 앞쪽이 짧고 뒤쪽이 길어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주로 앞쪽에서 커트를 하고 당겨와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길이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스퀘어 형태 같은 경우는 코너가 2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커트할 때는 숨이 차서 나이 때문에. 뒤에서 커트할 때는 바디 포지션을 여기 정확히 위치해 둔 상태로 모발을 어느 정도 당겨와서 커트를 하게 되면 스퀘어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라운드랑은 좀 반대로 앞쪽이 길어지는 커트이기 때문에 뒤에 위치해서 모발을 디렉션 해가지고 커트하게 되면 트라이앵글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 설명해 줄 거예요. 부연 설명해 주자면, 라운드는 포워드 오버 디렉션, 스퀘어는 스퀘어 오버 디렉션, 트라이앵글은 백워드 오버 디렉션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리버스 오버 디렉션이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 정리해 주시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버 디렉션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그림 실력이 약간 오락가락한데? 글씨. 저는 이렇게 찍는 줄 네네네. 저만 하네요. 아니 저는 일단 오버 디렉션 하기 전에 디렉션이 뭔지부터 알아봤는데, 디렉션이란 약간 움직이는 방향 그리고 쉐입을 결정한다 해서 그건 디렉션의 정의고, 오버 디렉션은 이제 떨어졌을 때 자연적인 방향 외에 모든 빗질로 인해서 그 좌우로 조절하면서 커트하는 것이 오버 디렉션이라고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에서 발표한 것처럼 주제는 같은데, 이제 이 포워드 오버 디렉션은 앞이 짧고 뒤가 길어서 바디 포지션 자체를 아예 앞에다 두고 라운드 쉐입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고, 스퀘어는 이제 코너가 생기면서 바디 포지션을 뒤나 사이드에서 박스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퀘어 느낌으로 커트를 하는 거고, 이제 백워드 오버 디렉션은 뒤부터 시작해서 바디 포지션을 뒤에다 두고 삼각형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앞이 길고 뒤가 짧은 그런 형태의 오버 디렉션입니다. 네. 보연 설명 잘 들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위원님이 조사한 게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보연 설명해 드리자면요. 베이스와 오버 디렉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섹션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온베이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맞아요. 섹션 안에서 섹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온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오프 베이스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섹션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버 디렉션 되는 거예요. 오버 디렉션. 오버 디렉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베이스로 잡냐? 기준을 두상 전체에서 내가 잡고 있는 섹션을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뭐다? 오버 디렉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버 디렉션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섹션을 벗어나서 잡는 걸 오버 디렉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퍼 베이스와 오버 디렉션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오버 디렉션 같은 경우는 오버 디렉션의 양 자체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벗어나는 위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지만 섹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느 정도 우리가 사이드 베이스까지 안쪽에서는 결정할 수 있죠. 섹션의 크기, 섹션의 양, 그리고 오퍼 베이스 했을 때 어떻게 결정해요? 이 섹션을 벗어나. 그쵸. 만약 섹션이 4개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잘랐어요. 그럼 오퍼 베이스 하는데 어디까지 오퍼 베이스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섹션까지 오퍼 베이스라고 해서 정할 수 있죠. 근데 오버 디렉션은 사실 그런 기준이 없어요. 어떤 기준을 설명하냐면 얘는 이제 원 포인트 오버 디렉션이어서 한 점을 찍는 오버 디렉션이 있고요. 이렇게 한 점을 찍는. 그 다음에 그냥 오버 디렉션. 그냥 내가 디자이너가 디자인에 따라서 특정 양을 넘어가는 오버 디렉션. 이렇게만 보통 설명해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면 쉐입의 형태를 만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추가 부연 설명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되게 잘 하셨고 감사합니다. 유연이는 의외로 천재가 맞아요. 늘 보면. 자, 그러면 다음 자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지연님. 테크닉은 일단 중력에 의해서 떨어졌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테크닉이라고 불리고요. 섹션과 커팅 앵글이 동일해야 하고 형태에 따라 같은 길이를 정합니다. 라운드와 스퀘어와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라운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앞에서 시작을 하고 뒤에서도 시작을 합니다. 형태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스퀘어 같은 경우는 보통 백에서 시작을 하고 빗을 이용해서 각을 만들어줍니다. 트라이앵글은 앞뒤 사이드 아무 데서나 시작해도 되고 스퀘어 라인을 따라다니면서 커트를 합니다. 바디 포지션과 고객의 포지션에 따라서 형태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테크닉을 들어가고요. 섹션은 다이애고널, 호리존탈을 사용합니다. 이 테크닉은 그라듀에이션이라고 불리는 1도에서 89도의 테크닉인데요. 층과 무게감을 쌓는 테크닉이고 익스터널과 인터널 두 가지가 있는데 익스터널 같은 경우는 옥시피탈본 아래에서 무게감이 쌓이고요. 인터널 같은 경우는 옥피 위쪽부터 프라이털 리치본 아래까지 가벼운 느낌의 그라듀에이션입니다. 두상의 결점을 볼륨감으로 보완할 수 있는 테크닉이고 섹션은 버티컬 다이애고널, 버티컬 호리존탈을 사용합니다. 이제 C 테크닉은 레이어 테크닉인데요. 90도 이상의 테크닉이고 무게감을 제거하는 테크닉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플랫 레이어랑 컨벡스, 컨케이브가 있어요. 플랫 레이어는 두상 중간에 무게감을 줄여주고요. 컨벡스는 골고루 무게감을 제거하고 두상 쉐입 그대로 나타나는 테크닉입니다. 컨케이브 옥시피탈본과 윗부분 무게감을 줄여주고 좀 극단적인 레이어입니다. 섹션은 버티컬, 다이애고널, 피봇을 사용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연 설명할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자, 이 테크닉을 무슨 테크닉이라고 불러요? 베이스 테크닉이라고 부릅니다. 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테크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텍스처라이징 테크닉과는 별개의 테크닉이고요. 그리고 베이스 테크닉이기 때문에 뭘 결정해요? 전체 아웃라인과 실루엣을 결정하는 거. 그래서 이 베이스 커트를 얼마나 완벽하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아웃라인과 실루엣이 결정된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잘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쉐입. 자, 쉐입 설명할게요. 유이님. 유이? 네, 할게요. 네. 쉐입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라운드랑 스퀘어랑 트라이앵글이 있고 그리고 섹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라운드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라운드의 대표적인 특징은 앞으로 갈수록 짧아지는 둥근 느낌의 커트고 여기 부드럽고 둥근 느낌이라고 써져 있네요. 섹션은 후대각을 주로 사용을 하고 바디 포지션은 두상에 따라 움직이면서 합니다. 라인 커트일 경우에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고 각진 느낌이 들고 코너가 생기고요. 그리고 전대각이나 호리존탈로 표현이 가능하고 바디 포지션은 고정이 됩니다. 백과 사이드에서 트라이앵글은 앞으로 길어지는 쉐입이고 날카롭고 샤프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바디 포지션은 고정을 하면서 라인 커트일 때는 디렉션을 조금씩 활용하면서 커트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쉐입 정리하셨고요. 여기서 뭐 보편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게 이제 뭐랑 연관이 많이 되는 거예요? 라인, 응? 형태, 아니요, 쉐입. 쉐입이 뭐랑 연관이 가장 클까요? 형태. 형태, 쉐입이 형태잖아요. 길이? 아니요. 라인, 아니요. 테크닉으로 봤을 때 쉐입을 결정하는 건 섹션, 그쵸. 섹션에 결정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요. 디렉션, 무슨 디렉션? 오버 디렉션. 오버 그렇죠. 디렉션. 오버 디렉션과 섹션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잘했어요, 유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자 우리 작은 거인 지우 쌤. 안녕하세요. 저는 쉐입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쉐입에는 라운드 쉐입, 스퀘어 쉐입, 트라이앵글 쉐입이 있는데 라운드 쉐입은 앞에서 뒤로 갈수록 흐르는 모양이며 포워드 디렉션을 사용하여 앞에서 뒤로 움직이며 모양을 만드는 쉐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얼굴 쪽에 고객님의 쌓이는 무게감을 줄여 오, 좋은 말이에요. 얼굴 각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스퀘어 쉐입 같은 경우에는 미안해요. 둥근 두상을 코너로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디자인된 형태이고 그리고 머리의 앞쪽과 뒤쪽이 같은 길이에 닿으면서 두상의 결점을 보완될 때 사용되고 그리고 어디서든 시작하든 무관하면서 모든 길이가 가이드가 될 수 있어서 수정에 용이한 장점을 들고 있고 트라이앵글 쉐입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상 뒤에서 앞으로 길어지는 형태이고 뒤에서부터 시작하면 사이드는 뒤쪽으로 당겨와서 쉐입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여 고객님의 얼굴형을 날씬해 보이고 길어 보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라운드 쉐입과는 반대로 무게선이 앞쪽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테크닉으로 라인 테크닉, 그라듀에이션 테크닉, 레이어 테크닉이 있는데 라운드 원랭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앞에서 시작하지만 뒤에서도 시작할 수 있으면서 쉐입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스퀘어 원랭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뒤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사이드에서도 시작할 수 있으면서 하지만 스퀘어 라인을 따라가면서 커트해야 되고 트라이앵글 원랭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뒤에서 시작하지만 트라이앵글 원랭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뒤에서 시작하지만 빗을 이용하여 각을 만들어주면서 커트해줘야 하는 단점이 있고 라운드 그라듀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앞에서 시작하는데 바디 포지션은 항상 라운드 형태를 유지하면서 커트해줘야 되고 스퀘어 그라듀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바디 포지션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백사이드에 서서 커트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트라이앵글 그라듀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뒤에서 시작하지만 빗으로 각을 만들어주면서 커트해줘야 하는 커트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레이어가 있는데 라운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든 시작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피부 섹션으로 헤드 쉐입에 따라 커트해 주어야 되고 스퀘어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작업하는 섹션의 반대편에 서서 커트하고 사이드는 뒤에 서서 양쪽 다 커트해 준 다음에 탑 부분은 아웃핑거를 사용해서 커트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랭스 레이어하고 스퀘어 레이어는 두상 보완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트라이앵글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커트하고 트라이앵글 그라듀에이션과 같은 방법으로 커트해줍니다. 오, 야 박수. 오, 야 마지막이 야, 정말 잘 설명했어요. 진짜 이 정도는 약간 강사 수준.
진짜 잘 설명해줬고 너무 잘했어요. 진짜 딱 섹션과 쉐입 막 그 바디 포지션 그리고 오버 디렉션 여기까지 다 쉐입 안에서 다 녹여냈거든요. 이 정도 정리되면 돼요. 이 정도의 개념만 있으면 이제 뭐만 하면 된다? 몸으로 지켜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한 가지만 부연 설명하자면 다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라듀에이션의 트라이앵글 쉐입 같은 경우는요. 섹션을 보고 커트빗으로 각도를 맞춰주면서 커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테크닉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섹션 테크닉이 있고 디렉션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렉션 테크닉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한 건 섹션 테크닉이고요. 극단적으로 길어지는 느낌을 표현할 거면 디렉션 테크닉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더 부연 설명되면 너무 완벽할 거. 이미 완벽해요, 이 정도는. 너무 잘 정리했고. 아, 뭐야. 공부 되게 많이 했네. 어디 뭐 보고 공부했어요? 쉐입이랑 네. ABC에 쉐입 있는 거 다. 오, 그냥 통째로 외웠어. 와, 진짜 잘했어요. 네, 그래서 잘 발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표 파트는 넘어갔고,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건 어떤 걸 배우냐면, 스퀘어 쉐입의 라인 커트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세팅하고 지금부터 들어갈 건데, 자,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요. 자, 스퀘어 쉐입이 들어갈 거예요. 라인 테크닉에. 여기에서 방법이 옵션 1과 옵션 2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왼쪽을 옵션 1으로 자를 거고요. 오른쪽을 옵션 2로 자를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뭐? 아니. 자, 첫 번째 테크닉부터 시작할게요. 자, 라인 테크닉이죠. 그러면 뭐 신경 써야 돼요? 섹션. 뭐 들어간다 그랬어요? 호리존탈. 다이애그널이죠. 자, 핸드 포지션. 팜 투 플로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바디 포지션. 투 포인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커팅 앵글. 그냥 same이라고 할게요. 동일하게. 뭐 대충 이 정도만 결정하고 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발을 세팅하고 들어갈 건데, 자, 잘 보세요. 섹션을 보지 말고요. 어떻게 자르는지 바디의 위치와 손의 포지션만 봐요. 커트를 배울 때는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섹션과 가위질 하는 거 봐서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내가 어디 서서 어디를 자르는지 명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일 수 있도록 이쪽 면을 자를 건데 제가 뒤에 서서 자, 제가 일단 센터 파팅 나누고 자, 오른쪽 부분의 머리는 일단은 고정해서 홀딩 해놓을 거예요. 고정해서 홀딩 해놓을 거고 여기에서 옵션 1과 옵션 2를 어떻게 자를 거냐면 바디 포지션, 핸드 포지션, 섹션 다 바꿔서 할 거예요. 반대쪽은. 그리고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도 기존의 방법이랑 다른 방법으로 자를 거예요. 자, 이제 커트를 A 커트, 라인 커트를 자를 건데 테크닉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라인은 스퀘어 쉐입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로 머리를 잘랐을 때 이제 결정되는 거는 어떻게 자를 건지를 시술자가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거는 고객의 바디 포지션과 나의 바디 포지션이 정하는 게 가장 먼저 순서예요. 자, 고객님이 오셨는데 나 진짜 스트레스 받네. 자, 고객의 바디 포지션을 신경 써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고객님이 왔는데 의자에 앉았어. 나의 키와 고객의 키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테크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하냐면 고객님이 매우 작아. 난 매우 커. 그럼 어떻게 돼요? 의자를 올리고 내가 최대한 내려간다고 얘기했죠. 맞아요.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해봤을 때 지금 첫 번째 자르는 커트는요. 어떤 커트냐면 고객님을 최대한 올리고 나는 최대한 내려간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했을 때의 상태예요. 자, 그러면 내가 자르려고 하는 고객의 기장이 이 가발 높이보다 약 3cm 정도 길어진 이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럼 이 길이를 잘랐을 때 제가 지금 눈의 위치로 봤을 때 동일한 위치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동일한 위치로 떨어지죠. 이 가정 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객이 와서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의자에 앉은 것보다 고객님을 최대한 높였는데도 고객님이 나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자를 최대한 높였고 나는 최대한 내려갔는데 이 커팅 앵글 자체가 고객님이 동일선상에 떨어지지 않고 더 나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여서 잘라야 되는 거죠.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자, 그럼 첫 번째로 커트를 진행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섹션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르려고 하는 커팅 앵글의 동일선상과 내 눈의 높이가 동일하게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 섹션을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먼저 제가 섹션을 어떻게 사용한다면 라고 했냐면 옵션 1과 옵션 2로 정해서 나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옵션 1으로 나눠줄 때는 톱 포인트에서 1cm 뒤 그리고 이어 백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섹션을 나눠줍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두 상의 형태와 크기와도 좀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있어요. 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뒷꼭지가 짧아요, 길어요? 여기가 길어요, 짧아요? 여기가 길어요, 짧아요? 짧죠. 대부분 두 상이 평평하죠. 그렇기 때문에 톱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톱 포인트에서 파팅을 나누게 되면 사이드까지 침범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면으로 내렸을 때 보여지는 부분이 지금 여기 앞에 이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쪽 앞쪽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뒷부분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톱 포인트부터 이어 톱 포인트까지 나누면 정면에서 봤을 때 적용되는 쉐입의 부분이 많이 적용돼요? 덜 적용돼요? 덜 적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은요. 톱 포인트에서 1cm 뒤, 그 다음에 이어 백 포인트까지 해서 이렇게 섹션을 나눕니다. 옵션 1으로 적용할 때 나눠져요. 그리고 두 상을 따라서 살짝 굴러갖고 오면서 정해주죠. 귀가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이거 봐. 귀가 없는 친구들은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잘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핀셋으로 자, 고정을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뒤쪽에 와서 첫 번째 메인 섹션을 결정하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는 상태에서 스퀘어 쉐입을 자른다면 섹션은 어떤 걸 적용해야 될까요? 호리존탈을 적용해야겠죠. 자, 그러면 호리존탈로 섹션을 적용합니다. 자, 호리존탈 적용하고, 자, 이때 코밍하는 방법을 잘 보자면, 자, 클리핑을 하기 전에요. 섹션을 나눠서 뒀다면, 전체적으로 내가 자르려고 하는 쉐입에 맞춰서 코밍을 진행한 후에, 이렇게, 내가 자르려고 하는 섹션의 방향대로 가위를 잡아서 코밍을 해서 클리핑을 해야 돼요. 절대로 틀어서 말아서 올리거나, 어떻게 더 다운해서 꼽지 않습니다. 그 각도 그대로 코밍을 해서 자, 클리핑을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 클리핑을 진행했을 때 계속해서 섹션을 잡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다음 섹션 진행한 다음에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음 섹션만 갖고 와서 진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 우리가 이걸 말면 어떻게 돼요? 풀러서 다시 섹션을 처음부터 나눠야 되죠. 그러면 진행되는 순서도 느리고 모리의 틀어짐도 발생하고 전체적인 퀄리티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섹션을 옆으로 밀어놓고 내가 나누려고 하는 호리존탈 섹션 방향대로 그대로 나눠놓은 상태에서 클리핑을 진행합니다. 클리핑을 진행해서 자, 고정을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섹션이 떨어져 있고 이 섹션을 자르게 되는데 자, 이 섹션을 자를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자, 전체적인 바디 포지션, 나의 바디 포지션과 자르는 고객의 바디 포지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지금 제가 자르려고 하는 포인트는 제 눈높이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 부분의 포인트를 자를 거거든요. 여기를 자를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자를 건데 여기를 잘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고객과 나의 거리가 제일 중요해요. 고객과 나의 거리. 왜? 제가 만약에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칩시다. 잡았을 때 멀리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 섹션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션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고객과 거리를 좁혀서 자리를 잡아주고요. 가장 이상적인 길이는 팔을 쭉 펼쳤을 때 고객님의 정수리 위에 내 손이 올라가 있을 정도의 거리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노테이션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거는 자, 콤으로
갖고 와서 가이드를 설정해서 잘라주는 게 텐션이 두 번째로 적게 들어가요. 그럼 첫 번째로 적게 들어가는 건 뭘까요? 빗을 대지 않고 그냥 자르는 게 텐션이 가장 적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렇게 자르면 자르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빗으로 갖고 와서 그 쉐입에 맞춰서 자르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장 깨끗한 스퀘어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고객님의 모질이 빗으로 컨트롤하기 어렵거나 전체적으로 자르는 테크닉이 있어서 좀 약간 어려운 모질이라면 섹션의 가이드 그대로 콤을 넣은 상태에서 갖고 와서 내가 자르려고 하는 위치에서 멈춘 상태에서 마지막에 손가락만 들어가서 잘라주는 것이 세 번째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대부분 라인 테크닉을 자를 때는 전체적으로 콤만 넣고 자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길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우쌤 한번 와볼래요? 자,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자, 가장 이상적인 건 호리존탈 섹션을 나누고 떨어지는 커팅 앵글에 의해서 커트를 진행하면서 잘라주는 건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두상이 네이프 스타트를 통해서 옥시피타본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때 각도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스퀘어로 머리를 자른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를 보완을 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요, 두상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하는 건데, 자,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자, 사이드에서 떨어지는 라인을 보자면 뭐 이런 식 생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라인을 형성한다고 했을 때 헤어라인이 위쪽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짧아지죠.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르려고 하는 쉐입은 어떤 쉐입이냐면 스퀘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지금 쉐입을 자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그러면 이 부분의 아웃라인의 길이가 점차적으로 길어지는 걸까요? 안 길어지는 걸까요? 길어져요. 왜 길어져요? 스퀘어니까.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 라인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길어진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 점차적으로 길어지거든요. 그럼 이 길이감이 짧아지지 않게끔 보완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모든 중력에서 떨어졌을 때 모든 머리발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두상을 기준으로 해서 두상이 떨어졌을 때 자, 라인이 형성이 되고 라인이 일자로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헤어라인에 있는 모든 기장이요. 다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만나야 돼요. 이렇게. 다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이 길어지는 부분을 그리고 두상의 굴곡지는 부분을 커버를 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살롱에서 이 뒷부분 네이프 잘랐을 때 원래는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안쪽을 요 공간을 이렇게 깎아내잖아요. 왜 깎아내요? 숙이거나 들었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깎아내잖아요. 근데 그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라인 테크닉으로 봤을 때. 왜냐면 모든 선에서 한 점으로 만났다면 숙이거나 들었을 때 특정 구간이 튀어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특정 구간이 튀어나온 이유는 고개를 잘못 숙이고 잘랐거나 잘못 들어서 잘랐기 때문에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두상에 있어서 정확하게 코밍을 했을 때 이 두상에 떨어지는 포인트가 내가 지금 떨어지는 모발의 포인트가 동일선상에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섹션을 잘랐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세 번째 섹션으로 이어서 자를 건데요. 저는 지금 가이드를 요 정도 잡았어요. 가이드를 요만큼 잡았을 때, 자, 다음 섹션 진행한다면 잡은 상태에서 똑같이 자, 호리존탈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점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두상이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죠. 두상이 말려 들어가요. 그럼 이 친구를 잡았을 때 끌고 와서 디렉션을 뒷방향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디렉션을 뒷방향으로 줬을 때 여기 길이가 길어지나요? 짧아지나요? 길어져요. 길어졌을 때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자, 이 콤의 각도를 보면은요. 콤을 봤을 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스퀘어로 콤의 각도가 돼 있거든요. 스퀘어로. 그러면 이 떨어지는 모발이 다 이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그거를 잘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자, 콤을 넣었을 때 콤은 호리존탈로 들어가지만 자연 각도로 쭉 내려오면서 최종 결과점에 도달했을 때는 어떻게 떨어지는 각도를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자, 잡았을 때 자, 어떻게 잡히냐면은요. 이렇게 잡은 모양의 섹션을 보여줄게요. 안쪽의 머리가 위로 엘리베이션 됐죠. 됐죠. 겉단의 머리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졌을 때 자연 각도로 그대로 떨어졌죠. 이 핸들 포지션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더 들어가는 것도 더 안으로 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밀어서 잘라요. 밀어서. 지금 잡은 이 포인트의 두상에서 모발이 안으로 눌렸어요? 안 눌렸어요? 눌렸죠. 이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명확하게 두상에서 중력에서 떨어지는 위치를 계산해 잡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커트를 진행한다면 자, 여기에서 핸드 포지션이 어떻게 돼야 돼요? 팜트 플로우죠. 들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들리는 순간 그라듀에이션이 시작돼요. 뒤집는 순간. 그럼 여기에서 정확하게 핸드 포지션을 안쪽에서 이렇게 잡아야 돼. 근데 지금 잡았을 때 손가락의 이 느낌을 보면 이거는 가발 잘랐을 때나 가능한 핸드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잡아? 사람 잘랐을 때. 여기 승모근 라인이랑 몸 라인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잡을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때는 손등으로 잡고 눌러서 자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은 어떻게? 콤으로 잡고 자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커트를 자를 때 연습할 때 손가락으로 잡고 자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의미 없어요. 무조건 콤으로만 잘라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A커트, 특히 미디움 기장, 중단발과 단발 기장의 A커트는요. 연습을 하거나 커트를 진행할 때 손가락을 넣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백에서요. 제가 얘기하는 건 백에서. 그렇기 때문에 백에서 진행할 때는 손가락을 넣지 않고 내가 떨어지는 자, 위치를 계산한 다음에 진행합니다. 자, 그럼 이때 아웃라인을 보여드리자면은요. 코밍을 해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평행 수평으로 잡았을 때 앞과 뒷부분이 짧아지지 않는 쉐입을 가져가야 스퀘어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반대쪽 진행하기 전에 칸라인 쪽 먼저 계속 진행해보면 자, 섹션을 여기서도 계속 어떻게 타요? 호리존탈로 타죠. 자, 호리존탈로 탈 거고요. 자, 이때는 이제 두상의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포인트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겨요.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를 또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잡고, 자, 잡은 상태에서, 자, 봐봐요. 잡은 상태에서 얘는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는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으니까 꺼내갖고 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꺼내갖고 왔을 때 내가 이 동일선상에서 커트가 되는지를 체크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콤을 섹션과 수평으로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자, 콤을 수평으로 맞춰준 상태에서 아웃라인을 보고 잘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 머리를 자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요, 반 밀어놓고 잘랐던 부분에서 자, 나머지 부분을 갖고 와서 자, 아웃라인 연결해서 자, 잘라줍니다. 동일선상에 떨어질 수 있게. 그 다음에 재보면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명확하게 떨어지는 걸 체크하는 거죠. 이때 체크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옆에서. 옆에서 봤을 때 이 안쪽의 길이와 이 바깥쪽의 길이가 같은 길이로 떨어져야 돼요? 아니면 특정하게 길이 변화가 생겨야 돼요? 같은 길이에서 떨어져야 돼요. 근데 말리고 리파이닝을 하고 다시 크로스 체킹을 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이 길이가 동일선상에서 떨어지고 있는지를 측면에서 느낌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후좌우의 길이가 다 동일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맞게 자르고 있는 거를 체크하는 방법은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코밍해서 호리존도 체크하지만 옆부분에서 확인해서 이 길이가 엘리베이션이 진행되거나 혹은 특정 구간이 길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설정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거를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백포인트를 지나가게 되면 두상이 어떻게 돼요? 둥그러지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자, 호리존탈 섹션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호리존탈 섹션 사용하고요. 사실 여기가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돼요. 왜 어렵냐면 얘가 이제 두상에 있어서 가장 높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코밍 하거나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잡았을 때 가장 안 좋은 케이스 첫 번째,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모발의 변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제일 중요하고 제일 잘 해줘야 되는 건, 자,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위치를 먼저 잡아서 수직으로 떨어졌는지를 체크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뿌리부터 그대로 떨어져서 자, 엔드 부분에 길어진 부분만 갖고 잘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 갖고 올 때도 모발을 이렇게 두껍게 갖고 와서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잡잖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자, 옆에서 봐봐요. 이렇게 이쪽에서 봐봐. 자, 내가 모발을 갖고 올 때 겉단에 있는 이 부분만 갖고 와서 이 앵글을 보고 자르면 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부분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 콤을 깊숙이 넣고 이렇게 갖고 와봐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머리가 엘리베이션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짧아질까요, 안 짧아질까요? 짧아져요. 이 안쪽의 가이드를 보고 지금 자르면은요, 동일기장으로 잘랐을 때 안쪽을 엘리베이션 시켰기 때문에 안쪽이 짧아지면서 잘랐을 때 실제로 떨어지는 느낌은 갑자기 층이 훅 생겨요. 그래서 다들 라인 커트를 망하는 거예요. 가이드를 뭘 갖고 와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가이드를 정확하게 갖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하고, 두상이 둥그러지고 튀어나오는 부분부터는요, 가이드를 갖고 올 때는 아웃라인 1cm 정도만 가볍게 갖고 온다고 생각하고 이 라인을 보고 잘라야 돼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했을 때, 자, 여기서도 바디 포지션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여기서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느라 제가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깥쪽 1cm 부분만 갖고 와서, 자, 커트. 자, 이쪽은 이제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갖고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쪽을 갖고 올 때는, 자, 어떻게 갖고 와야 돼요? 섹션의 코밍대로 그대로 내려왔다가 이 선상이 아니잖아요. 이 선상이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이 선상이잖아요. 이렇게 갖고 와야 되잖아. 그럼 갖고 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이때는 손가락으로 갖고 와서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는 손가락으로. 여기는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는. 여기는 이 부분이라 손가락을 넣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가운데 기장 잡았으면 아웃라인은 손가락을 갖고 와서 잡고, 자, 잘라줍니다. 그럼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콤을 넣었을 때 어떻게 수평이 되는지 체크했죠. 그럼 여기에서 실제로 사이드에서 보면 길이가 어떻게 변형되냐면, 실제로 사이드에서 보면 약 1cm 정도 길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자, 그럼 이 위에 두상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호리존탈 섹션을 나누면은요, 제가 아까 나눴던 호리존탈 섹션 나눠서 이렇게 잡으면, 잡았을 때 섹션이 어떻게 돼요? 밑으로 기울어져요. 그럼 여기에서는 다이애고널 섹션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할까요? 후대각 방향의 다이애고널 섹션을 이렇게 나눠줘요. 이렇게. 후대각 방향. 뒤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후대각이 될 수 있도록 두상 위에서. 이렇게 나눠줘야 호리존탈이 되는데, 이게 왜 호리존탈이냐면요,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데, 이게 왜 호리존탈이냐면 두상에서 콤을 대고요, 그대로 굴렸을 때 수평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근데 아까 잡았던 이 호리존탈을 잡고 나눠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처지죠. 밑으로 처지죠. 콤을 대고 두상에서 굴렸을 때 약간의 후대각 다이애고널이 스퀘어 쉐입을 만들기 더 적합한 쉐입이에요. 그래서 두상 모양 위쪽을 고려를 해서 자, 잘라주고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바디 포지션 자, 움직이지 않는 채로 그대로
자, 손가락만 넣고 자, 잘라줍니다. 자, 아웃라인이 좀 얕아졌기 때문에 손가락을 넣는 거고요. 아웃라인이 좀 두꺼워졌다면 손가락은 여기 아웃 부분 바깥쪽에서 한 번만 넣었을 것 같아요. 여기만 넣고 여기는 콤 대고 계속 잘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웃라인이 많이 옅어져서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섹션 똑같이 나누면 여기서 자,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역삼각형 형태로 위에가 남는 섹션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여기서도 자, 지금 잡고 여기서 모발 떨어지는 느낌 체크했을 때 자, 여기에서도 좀 주의할 게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두상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어디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 더 높은 지점이죠. 그럼 여기에서 콤을 하고 빗질을 해서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요. 뿌리부터 갖고 와서 당겨오면 여기에서 모발이 원래 자연각도로 떨어질 땐 더 넓게 퍼지는데 뿌리에서 빗질해서 이렇게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로 모이죠. 그럼 실제로 스퀘어를 짧았을 때 조금의 밑에 번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자연각도로 떨어지는 느낌 만들어 놓고 두상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만 코밍에 갖고 와서 잘라주면 돼요. 위에서부터 빗질을 할 필요가 없어요. 두상이 굴곡지는 코너 부분에서.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잘랐을 때, 자, 빗질 갖고 와서, 저 잘라주고요. 자, 여기 코너 들어가는 부분을 콤으로 갖고 오기 어려우니까, 갖고 오는 동일선상. 늘 내가 자르려고 하는 모발의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요 베이스에 계속 갖고 와서 자르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단. 떨어졌을 때 이게 지금 섹션은 한 섹션밖에 안 되지만, 만약 이 머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전체 베이스의 전체 영역에서 다 덮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럼 여기에서 자를 때는요. 모발을 이렇게 뒤로 넘겨갖고 와서 예를 들어서 이 꼭지점에 있는 이 모발을 여기에서 잘랐어요. 근데 얘가 떨어질 땐 이렇게 떨어져. 그럼 얘가 짧아질까요? 길어질까요? 얘를 여기서 잘랐을 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간다면 모발이 짧아질까? 길어질까? 짧아질까? 길어질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뚝 잘랐어. 근데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 1cm 짧아졌죠. 그래서 자꾸 지저분하게 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선 얘를 어떻게 처리해요? 말려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그냥 털어서 떨어지는 느낌. 그럼 지금 잘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지금 안 잘라요. 이거 지금 자르면 100% 층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말려서 자르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사이드까지 다 잘라놓고 자르는 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를 하는 방법은 자, 이 안쪽에 잘랐던 머리가 자, 떨어졌을 때 수평으로 떨어지는지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얘는 두고. 그럼 사이드로 넘어가서 커트를 진행해 볼게요. 자, 사이드 넘어왔을 때 자, 잡게 된다면 자, 여기에서 가이드는 어느 정도나 갖고 오면 좋을까요? 1cm 정도를 자, 갖고 와서 가이드로 씁니다. 그럼 이쪽 뒷머리는 깨끗하게 뒤로 넘겨놓은 상태에서 자, 나누죠. 자, 그럼 여기서는 섹션의 호리존탈 다이애고널 중에 어떤 거로 써야 될까요? 다이애고널? 왜요? 응? 이거 살짝 들어가 있고 불려져 있으니까.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 똑똑한데 헛똑똑이에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자면 자, 두상 부분에 있어서 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사이드를 자를 건데 여기를 자를 건데 여기는 호리존탈로 가요. 왜? 평평하니까. 상대적으로 두상이 코너가 시작되는 부분 있잖아요. 코너가 시작되는 부분부터는 전대각 다이애고널을 활용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다이애고널 섹션의 양은요, 두상의 형태와 모양에 기준점을 둬요. 만약에 두상이 사각형인 사람들이 있어요. 코너가 강해. 두상이 이렇게 사각형인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둥근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다이애고널 섹션으로 이렇게 써야 될까요? 이 사람을 다이애고널 섹션으로 써야 될까요? 두상이 사각형인 사람. 1번, 2번.
누구의 다이애고널 섹션 써야 될까? 이렇게 둥근 사람이 있고 두상이 각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각진 사람을 다이애고널 sek션 써야 될까요? 둥근 사람을 다이애고널 섹션 써야 될까요? 둘 다? 부분적으로? 자, 1번이 맞다. 손. 2번이 맞다. 손. 2번이 맞아요. 근데 알고 있지? 느낌이 오지? 근데 왜 확신을 못 갖는다 그랬어?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되게 엄청난 차이를 만드니까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고 명확하게 딱 답을 내리고 있어요. 본인들만의. 그러면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섹션 한 개 나눌 때 내가 알아서 나누는 사람이랑 내가 모르는데 그냥 나누는 사람은 고객이 느꼈을 때 이 디자이너의 자신감이 다르고 그게 리턴율로 결정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이걸 또 어필을 해요. 그 와중에 누구는? 카이정은. 어떻게 어필해요? 고객님 두상이 좀 둥그셔서 섹션을 제가 보완할 수 있게 나눠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저는 실제로 해요. 어제 제가 댄맨 이번에 댄맨 진짜 하다 팔 부러질 뻔했지. 봤지? 근데 왜 굳이 그렇게 댄맨을 해서 잘라줘? 어필하는 거야. 뭘 어필해요? 고객님이 곱슬머리고 모량이 많아. 이 사람의 니즈는 뭘까? 예쁜 커트를 하길 원해. 그러면 대충 잘라주는 사람이 좋을까? 꼼꼼하게 잘라주는 사람이 좋을까? 꼼꼼하게. 그거 어필해 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댄맨들아 이렇게 하는 거 한 번도 경험 못 해주셨죠? 저는 곱슬이신 분들은 일부러 이렇게 모질 정리에 예쁘게 하고 잘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필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감으로 다가간다는 거죠. 그러면 마네킹은 지금 두상이 둥글어요? 안 둥글어요? 둥글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상이 둥글지 않은 부분만 섹션을 자 호리존탈로 자 나눠줍니다. 자 호리존탈로 나눠주고 자 이어를 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가발이 귀가 좀 튀어나왔죠? 튀어나왔죠? 그랬을 때 이 가발이 이렇게 잡으면 귀가 튀어나온 부분이 보면은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잡으면 귀가 튀어나온 부분이 어떻게 돼요? 모발이? 튀어나오죠? 그럼 이거를 보완해서 자르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흔하게 아는 방법은 뭐예요? 눌러서 자르는 거죠. 그거 말고 섹션으로 보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보완하냐면 네, 나눠요. 나누는데 귀 모양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어떻게 나누냐면 자 이어 백을 먼저 나눕니다. 이어 백을 먼저 나누고요. 자 나누는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걸 또 잘 몰라. 떨어졌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잘라야 될까?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섹션을 잡았을 때 요거를 코너를 제거하면서 라인을 연결해 가야 될까? 아니면 떨어졌을 때 이 끝에 길어져 있는 길이를 연장해서 잘라줘야 될까? 땡. 길이를 연장하면 어떻게 돼요? 트라이앵글 되죠. 스퀘어의 목적이 뭐예요? 뒤와 앞의 길이가 동일한 거잖아요. 그럼 코너를 제거하고 잘라야 돼요. 제거하고. 약간의 코너 제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잡았을 때 지금 손가락 보정한 거예요. 원래는 펌트 플로어로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손가락을 아래다가 우겨 넣어서 이렇게 잡았을 때 무르의 틀어짐이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게 손가락 보정으로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그럼 여기 떨어지는 지금 코너 1cm 부분을 제거하죠. 자, 이 백에서 먼저 제거했습니다. 여기는 콤으로 못해요. 어깨 때문에. 전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개를 돌리거나 앞으로 돌리거나 뒤로 돌리거나. 이 길이에서는 콤 넣고 못 잘라요. 안 잡혀요. 어깨 라인 때문에 콤이 아예 안 잡혀요. 그래서 어깨를 돌리고 어떻게? 손가락이나 콤으로 눌러서 자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만일 돌리지 않고 자른다는 전제에서는 손가락으로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잘라요? 여기서 이어 프론트 쪽으로 잡아요. 모발을 이렇게. 자, 프론트 쪽으로 잡고 자, 잡은 상태에서 최대한 로테이션으로 떨어지는 라인 잡고 마지막 부분만 손가락 딱 넣고 잘라줘요. 당기지 말고. 자, 세 번째는 다시 잡고 쭉 당겨서 여기도 텐션 주지 말고 마지막 부분만 잡아서 자 이렇게 잘라요. 그럼 잘랐을 때 떨어지는 라인 체크. 파먹었어요? 안 파먹었어요? 안 파먹었죠. 이렇게 보정하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콤 잡고
한번 눌러서 잘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쉬워요, 안 쉬워요? 여기 어깨가 이렇게 있어요, 고객님 어깨가. 원래는 어깨가 이렇게 있어. 어렵겠죠. 그러니까 섹션으로 나눠서 쓰는 방법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다음 섹션 잡고 자, 모발 나눠줍니다. 자, 어디까지 나눴어요? 두정골, 프론탈 본. 예빈이 뭐 약간 나오려고 그랬는데. 자, 두정골까지 떨어졌고, 자, 여기서는 이제 이어 위쪽으로 떨어지겠죠. 이어 위쪽으로 떨어지거나 혹은 귀의 모양에 따라서 변형이 오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가장 좋은 게 이어 백에서 한번, 네. 이어 모양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어 프론트에서 한번 잡고, 자, 앞쪽에서 그대로 콤 가이드 그대로 짧아지지 않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넣어서 체크, 앞쪽이 짧아지지 않았는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무슨 섹션 적용하라 그랬어요? 전대각. 근데 처음에는 완만하게 시작돼요. 처음엔부터 급격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완만하게 시작되고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급격해져요. 점차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섹션 점차적으로 급격하게 나는 걸로 인지하고요. 자, 마지막 섹션 판넬 한 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keep. 왜 keep 한다 그랬어요? 그쵸. 네. 근데 뒤에서는 후대각으로 했잖아요. 여기 굴곡져서. 근데 앞에는 왜 전대각으로요? 두상이 이렇게 둥그러지니까 여기서는 호대각으로 해야 이 둥근 느낌이 보완되고 앞에는 전대각으로 보완돼. 이렇게 돼야 두상의 둥근 모양을 보완할 수 있으니까. 네. 두상을 따라가는 건 뭐예요? V. 이렇게 잡으면 두상을 따라가는 거죠. 라운드. 이건 라운드. 지금 우리가 자르려고 하는 건 뭐예요? 스퀘어. 그러니까 두상 형태를 보완해야 되니까 이렇게 잘라주신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내렸을 때 지금 이 사이드 한 단을 빼고 내렸을 때 백은 어떻게 돼요? 백은 이렇게 떨어지는 머리가 생기죠. 이거 지금 이어서 잘라야 돼요? 안 잘라야 돼요? 자를 수도 있고 안 자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른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그냥 코밍을 통해서 깔끔하게 라인을 잡아놓은 상태에서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가이드 따라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마지막 섹션도 자를 수 있어요. 어떻게 잘라줄 수 있어요? 말리고 자르면 훨씬 더 좋지만 만약에 말리고 자르는 상황이 못 된다면 그냥 전체적으로 코밍해서 빗질 떨어뜨려 놓고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만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아웃라인.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뒤에랑 앞에랑 기장 동일선상에서 떨어졌어요. 이게 스퀘어예요. 그리고 봐봐요. 정면에서 봤을 때 앞과 뒤의 길이가 동일한가요? 동일하죠. 앞과 뒤의 길이가 동일한가요? 자, 그리고 살짝 체크해서 보는 방법은 자,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봤을 때 자, 일정하게 길이가 딱 맞아 떨어가죠. 봐봐요. 이렇게. 길이가 딱 맞아 떨어가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이 뒤에서 봤을 때 이 길이가 지금 동일하죠. 그러면 스퀘어로 떨어지겠죠.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떨어졌을 때 어디 한 군데도 이렇게 짧아져 있는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A 커트예요. A 커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요? 여기를 마지막에 한 단 잡아서 자르죠. 그렇게 해도 자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스퀘어로 커트를 해서 여기다가 스퀘어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지금은 솔직히 이 기장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이것보다 기장이 짧아지게 되면 여기 네이프 라인 이쪽이 가끔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스퀘어로 잘랐잖아요. 여기가 튀어나온다면 왜 튀어나오는 걸까요? 길이가 길어진 것 때문에 튀어나온 거예요. 왜? 이쪽 살짝 트라이앵글로 잘라지고 여기에서 살짝 스퀘어로 가니까
여기 코너 부분이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가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제거한다고 했을 때 보통 선생님들이 어떻게 제거를 하냐면 섹션을 잡고요. 마지막 옥시피탈 본 밑에 정도의 섹션을 이렇게 나누고요. 여기에서 스퀘어로 잘랐으니까 갖고 와서 이렇게 디스커넥션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길이를 더 자르고 덮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안 튀어나올까요? 튀어나와요, 그래도. 왜 튀어나올까요? 뻗쳐서 아니에요. 이게 잡았을 때 이 부분이 튀어나온 이유가 왜 튀어나온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길이를 계속 콤으로 갖춰갖고 오면서 이쪽 길이를 킵을 했으니까 쉐입 때문에 여기가 길어져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안 튀어나오게 디스커넥션을 주지 않고 안 튀어나오게 정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쵸. 오, 유연아. 그쵸. 배웠어요? 그래, 한번 할 때 배웠잖아요. 근데 기억을 왜 못하냐고. 왜, 뭐예요? 여기서 쉐입을 이렇게 후대각 방향으로 잡은 상태에서 이 부분의 코너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라운드로 잡으면 여기 튀어나오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 이 길이에 맞춰서 이 코너만 제거하는 거예요. 라운드로. 그러면 동일한 기장에서 코너만 라운드로 제거했기 때문에 디스커넥션 된 효과는 가지지 않고 살짝 고개를 숙이더라도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자른 거거든요. 라운드 됐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라운드로 제거를 안 해주면 여기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프 라인에서 단발 잘랐을 때 혹은 짧은 머리 잘랐을 때 언더라인이 튀어나오면 길이를 자를 생각을 하지 말고 살짝 여기 라인을 라운드로 적용해서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그 쉐입 그대로 잘라주면 돼요. 그럼 안 나와요. 그런 방법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잘라볼 방법은 옵션 1으로 스퀘어 쉐입을 자른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의 오늘의 체크 사항을 명확하게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확실히 체크해서 잘라야 돼요. 첫 번째, 커팅 앵글. 내가 잡는 섹션과 내가 자르려고 하는 커팅 앵글과 나의 눈이 동일선상에서 떨어지는가. 그것만 먼저 체크할 거고요. 두 번째 뭘 체크할 거냐면요. 발의 위치가 이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건 볼 거예요. 자, 이거 자를 때 의자에 앉아서 잘라야 될까요? 서서 잘라야 될까요? 의자에 앉아서 자를 거예요. 앉아서. 그래서 앉았을 때 발의 위치가 변하는지, 그리고 핸드 포지션과 커팅 앵글이 동일선상에 떨어지, 그리고 뭐가 있어요? 모발을 코밍 해줄 때 두상의 형태를 이해하면서 코밍을 해주는지, 이것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로 돌아가서 의자 하나씩 세팅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 어떻게 자를지 파팅 먼저만 나눠놓고 진행할게요. 자, 이번에 옵션 2를 설명할 겁니다. 옵션 2는 사이드까지 연결하면서 자르는 거고요. 차이점은 아까 뭐라 그랬죠? 무슨 차이점이 있다? 쉐입이 부드러워지고 길이를 많이 안 자르고, 그리고 쉐입이 달라지지 않을 때,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느낌인가? 느낌이지? 자, 포인트 기억했죠? 뭐라 그랬어요? 길이를 많이 자르지 않고 쉐입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제가 이번에는 바디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자를 거냐면 서서 자를 거예요. 서서. 고객의 포지션보다 나의 포지션이 높을 때를 가정을 해서 자르는 건데, 자, 이때도 서서 자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리스트는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서서 자른다고 하더라도 여기 고개를 숙여줄 수 있는 최종의 구간은 백포인트까지예요. 백포인트까지만 숙여서 자를 수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건 옥시피탈 본까지만 숙이고 자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 이상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자르면 정확하게 쉐입이나 전체 느낌들이 적용되지 않겠죠. 그래서 최대한 쉐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섹션을 잘 안아줍니다. 자, 고개를 숙였을 때는 다이애고널 섹션을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요? 그렇죠. 그래야 고개를 들었을 때 호리존탈이 되니까. 자, 고개를 숙여서 잘라줍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잡은 상태, 전 지금 잘 보여주려고 일부러 바디 포지션 틀었는데 원래는 어떻게 잘라야 돼요? 뒤에 서서 원포인트로 잘라야겠죠. 자, 들어 잘라주고요. 자, 고개를 숙였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손가락을 넣는 것보다 뭘 넣는 거? 콤을 넣는 게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콤을 넣어서 최대한 스퀘어가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가이드 섹션 잘랐고요. 두 번째 부분까지 섹션을 나누는데 여기가 이제 옥시피탈본 쪽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위로 넣어서 최대한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잘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잡아서 쉐입 체크해 볼 때는 넣어서 짧아지는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좀 완만하게 섹셔닝이 돼요. 어떻게? 지금 타는 각도보다 좀 더 완만한 느낌으로 섹셔닝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백포인트까지 왔죠. 자, 잡고, 자, 여기까지. 자, 잡혀있는 상태에서 두상에 코너 생기는 부분 먼저 갖고 와서 잘라주고요. 다시 아웃라인 쪽 갖고 와서 동일선상에서 잘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라인 체크, 정확하게 잘렸는지 체크해보면 끝에 쪽이 살짝 길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잘려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한다? 고개를 들어주는 거죠. 지금부터 고개를 들어서 이제 연결을 할 건데, 자, 여기에서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옵션 2로 연결됐을 때는 백포인트까지 와야 이어랑 동일선상에서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스퀘어를 적용하려면 전체적으로 섹션을 어디까지 타야 될까요? 사이드까지 쭉 타서 적용을 합니다. 자, 네. 살짝 골려줘야 돼요. 예리한데요. 자, 잡고, 제가 지금 코밍 한 거를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여기서 섹셔닝 할 때 코밍이 좀 중요한 거는 스트레이트로 타는 느낌보다는요, 살짝 골려서 전체 두상을 좀 따라가는 느낌으로 잡아주는 게 조금 더 두상의 형태를 따라가면서 커트하기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분무를 섹션 쪽에 분무를 해서 좀 클린 섹션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퀘어 쉐입이기 때문에 2포인트로 자를 거거든요. 여기서도 2포인트로 자를 건데 어떻게 자르는지 잘 보시면 돼요. 자, 고개를 숙여서 잡았으면 여기서부터는 앉아서 잘라야겠죠. 똑같이 두상의 높은 부분에서 위에 겉단만 잡아서 아웃라인 맞춰 잘라주고요. 다시 아웃 부분 킵해서 갖고 오는데, 자, 보세요. 이쪽은 손가락으로 넣고 이렇게 자르기가 편할까요? 아니면 여기는 가위랑 콤으로 갖고 오기가 더 쉬울까요? 가위가 더 쉬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른손잡이인데 발생되는 그런 단점이나 문제점도 충분히 우리가 보완을 해줄 생각을 하면서 커트를 진행해요. 자, 먼저 잘랐으면 한 섹션을 한 번에 자르는 거니까 반대쪽으로 넘어오죠. 그럼 이쪽에서 봤을 때 길이가 어떻게 되죠? 길어지는 느낌이 생기죠. 이렇게 생기지 않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커트를 진행하는데, 자, 여기서 저는 손가락 쓰지 않고 콤만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잡고 여기 코너 부분 살짝 제거. 했죠? 두 번째, 자, 갖고 오는 부분에 있어서 자, 떨어지는 모발 최대한 노텐션을 잘라주고 세 번째, 세 번째 잡고 자, 짧아지지 않 자, 잘라줍니다. 그때 체크하는 방법은 떨어졌을 때 이렇게 돼서 짧아지는 길이가 있는지 체크, 확인. 자, 다음 섹션 마찬가지로 두상 따라서 자, 먼저 선코밍을 콤을 세워서요. 콤을 두상 따라서 한번 잡아준 다음에 두 번째 섹셔닝은 눕혀서 따라가면서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와서 나눠주면 돼요. 이런 코밍과 섹셔닝이 굉장히 클린해야 전반적으로 커트 수준이 높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분무해주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와서 자, 먼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부분, 두상에서 높은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 자, 잡아서 자, 커트 해주고요. 자, 아웃라인 쪽 끌고 갖고 와서 동일 수 있도록 커트. 해주고 자, 사이드 이동. 사이드 이동했을 때 자, 마찬가지로 자, 코밍 해주면서 이어 백 쪽에 먼저 잡고 커트. 자, 중간에 잡고 커트. 앞쪽이 짧아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전체 라인 체크. 맨 마지막 부분, 여기도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말려서 해주는 게 좋죠. 여기 한 단 더 자르고 싶은데 맨 위에 어차피 잘라봤자 지금 라인이 좀 얕아져서 충분히 좀 자를 수 있으니까 자, 전체적으로 아웃라인 맞춰서 자, 코밍을 한 다음에 자, 맨 마지막 아웃라인만 어떻게 자르라 그랬어요? 그냥 돌아가면서 손대지 말고 돌아가면서 자, 여기서 얘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맞춰줘요.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 자, 베이스 커트가 끝났어요. 자, 느낌 차이를 보면은요, 반대편 잘렸던 거랑 느낌 차이를 보면 자, 이렇게 봤을 때 느낌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 나냐면 얘는 딱 봤을 때 뭔가 스퀘어가 강렬하게 다 있는 느낌이 적은데 어떤 부분에 차이가 나냐면 여기 부분에 코너 부분에 무게감이 많이 안 쌓여요. 이 커트는. 그리고 근데 정면과 측면과 후면의 전체 길이감을 봤을 때는 동일한 기장감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모류가 지금 이게 여러분들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자른 커트가 지금 이쪽에서 자른 커트보다 조금 더 선명하고 예뻐 보였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금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느낌이 이쪽이 훨씬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이쪽에서 떨어지는 느낌은 아까보다 뭔가 클리어하고 좀 예뻐 보이는 느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옵션 1과 2에 의한 차이예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인지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도 지금 커트의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반대편 자를 때 머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낮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말아서 핀셋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고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그 다음에 분무를 하고 풀러서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머리에 미세한 울림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돼요. 머리에 미세한 울림이 발생해요. 그래서 핀셋 처리를 할 때는요, 지금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게 진행했지만 원래 여기도 핀셋 처리한다면 하프로 밀어서
최대한 깨끗하게 코밍해서 여기 귀 위에서 여기서 이렇게 고정해 놨을 거예요. 실제 고객님한테 자르면. 이렇게 해서 귀를 좀 잘 이용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유이 같은 귀 쓰기 좋잖아요. 우리 유이 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변형이 많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거기에 위한 차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트를 진행할 때는 그런 걸 잘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옵션 1과 옵션 2 중에 커트 속도는 뭐가 더 빠를 것 같아요? 2가 월등히 빠르죠. 그래서 라인에 이거 옵션 1과 2를 결정할 때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기장을 많이 자르지 않을 때, 쉐입이 부드럽게 잡힐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인의 비중이 크지 않을 때. 라인의 비중이 무슨 말이에요? 테슬 컷은 그냥 라인 테크닉으로 끝이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AC를 자른다고 치면 원랭스에다 레이어를 올리잖아요. 이것도 라인의 비중이 클까요, 적을까요? 이렇게 무거운 원랭스 위에다 레이어를 올렸어. 라인의 비중이 클까요, 안 클까요? 무거운 건 크고 가벼운 건 안 크겠죠. AC를 잘랐는데, 원랭스 레이어를 잘랐는데 이 라인의 두께감이 두껍지 않고 가벼운 느낌일 때는 옵션 2로 잘라도 돼요. 빨리 자르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렇게 결정돼요. 그래서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 커트의 속도가 그 커트의 비중을 잘 결정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표현하는 게 ABC 텍스처라이징이거든요. A, 라인, 그라듀에이션, 레이어를 자르고 텍스처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순에서 봤을 때 저런 외국 사람들은 텍스처라이징을 안 해도 예쁘거든요, 모질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텍스처라이징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고려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베이스 커트의 시간은 몇 분일까요? 40분이요? 30분이요? 전체 커트 시간 몇 분 정도 잡아요? 여자 머리 자른다고 했을 때? 자, 커트값 25,000원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냥 원래 보편적이니까. 20,000원에서 25,000원 정도 받는다고 했을 때 스타일링까지 포함해서 고객이 나가는 시간의 맥시멈은 어느 정도여야 돼요? 맥시멈은 솔직히 1시간 정도 잡죠. 1시간 이상 걸리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50분 미만이죠. 40분에서 50분 정도? 가장 이상적일 거예요. 그러면 스타일링, 머리를 말리고 스타일링 하는데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들어간다고 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어느 정도예요? 20분에서 25분 정도거든요. 커트 시간이. 그럼 그 중에서 베이스 커트는 몇 분 만에 끝나야 될까요? 10분 만에 끝나야 돼요. 10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 자르는 이 라인 커트가 만약 이 라인이 주된 포인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콤비네이션 테크닉으로 들어가서 ABC가 들어갔다고 쳤을 때 그때 이 라인을 자르는 건 그럼 몇 분 만에 잘라야 될까요? 5분 안에 잘라야 돼요. 5분. 5분 만에. 근데 옵션 1으로 잘랐을 때는 5분 만에 자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단계별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옵션 2를 결정짓는 거는 커트를 진행했을 때 라인의 비중이 높지 않을 때는 옵션 2로 진행을 해요. 근데 라인 갖고 끝나는 커트는 옵션 1으로 처리를 합니다. 왜냐면 고객님이 느끼기에 그렇잖아. 학생들 머리 자르러 왔어. 여자애들, 고등학생 애들. 근데 얘가 레이어가 없는 그냥 라인 커트야. 근데 머리를 자르러 왔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냈을 때 라인을 다듬기만 하는데 예를 들어 25,000원을 낸다고 하면 비쌀까? 안 비쌀까? 비싸지. 그러면 옵션 2로 잘랐을 때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싸 보일까? 비싸 보일까? 싸 보여. 싸 보여. 왜? 빨리 끝나니까 한 방에. 그럼 그럴 때는 옵션 1으로 잘라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이 느끼기에 좀 더 섬세함을 느끼겠지.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우쌤 자른 머리가 사슨 테크닉으로 봤을 때 뭐예요? 다은님? CBA죠. 딱 앞으로 한 번만 빼줄래요? 이게 CBA예요, CBA. 왜냐면 라인, 그라듀에이션, 레이어가 다 들어가 있는 테크닉은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테크닉이 CBA예요. 그럼 저 CBA를 자를 때 A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라인을 먼저 자르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저 라인을 자를 때 옵션 1으로 자를까요? 2로 자를까요? 2로 잘라요. 왜? 라인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반대편에 떨어지는 라인이 옵션 2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라놓은 왼쪽 기장에 맞춰서 오른쪽의 기장을 잘라주고요.
똑같이 그것만 고려하면 돼요. 어떻게? 고개를 숙였을 때 어디까지 고개를 숙여줄 건지, 그 고개를 들었을 때 똑같이 반대쪽이랑 바디 포지션이랑 핸드 포지션 적용되지만 섹션을 한 번에 나누기 때문에 자칫 내가 잘못하면 몸을 계속 포지션을 잡고 이렇게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디서만 자른다? 맨 마지막 아웃라인에서만 바디 포지션이 돌아가면서 허용을 하고, 아웃라인 밑으로는 전부 다 투포인트로 잘라주는 거를 고려를 해서 자르면 돼요. 그래서 이 커트를 지금 반대쪽에 잘라볼게요. 자, 오늘 저희가 배운 커트는요, A 커트의 스퀘어 쉐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길이가 동일선상에서 같이 떨어지는 거고요. 단차가 존재하지 않고 중력에서 떨어졌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커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바디 포지션, 커팅 앵글, 그 다음에 뭐 고객의 위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리스트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A 커트는요, 거의 모든 커트에서 다 들어가는 컨비네이션이에요. A, AB, BA, 그 다음 BAC, CBA, CA, AC 뭐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들어가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이 A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 사스는 왜 배운다 그랬죠? 왜 배운다 그랬어요? 제가 왜 배운다 그랬어요? 이 커트 스타일을 카피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스를 배우는 이유는 커트에 대한 원리와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짤름 안에서의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는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잘 기억하세요. 실제로 적용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매장에서 일하실 거고 워크 하실 거고 계속해서 머리 자를 거잖아요. 머리를 자를 때 A 커트가 들어갔을 때 내가 정확하게 그것들이 이행하고 있는가를 신경 쓰셔서 작업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사용했던 모든 가발 다 챙겨가시고 거울 다 닦아주시고 자리 다 치워주시고 자기가 쓰셨던 거 깨끗하게 클리닝하고 워크 하시는 분들은 워크 진행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정리하시고 퇴실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뱃맨 3번. 아싸. 세 번 아니에요. 뱃맨 10번. 녹음했는데. 뱃맨드라이 10번 연습해서 오는 건데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뭘 연습해야 되는지. 그래서 똑같은 거니까 그 영상 보시고 10번 따라 하셔서 뱃맨드라이 연습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정리해 주시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